그냥 내 껍데기만 갈고 닦으면서 학교는 어디 나왔어, 연봉은 얼마 받아, 몸매는 어떻고, 이런 껍데기만 갈고 닦아서 네 대인관계를 맺으면 그게 진실할까요? 그런 건 얼마나 갈까요? 그 뒤에 밀려오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의미도 없고, 아, 이럴 거면 뭐하러 살지 싶을걸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방에 숨어버렸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무서우니까, 허무하니까. 사회로 나왔어도 자꾸 연기만 하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 뭔지 모르고 나로는 못 살겠으니까 잘 사는 척, 다 가진 척, 여유 있는 척 연기하면서 행여나 남에게 내 어떤 불안이나 약점이 들킬까 가면 써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매사 긴장하면서, 그렇게 실컷 기가 빨리는 관계를 맺고 집에 돌아와서 녹초가 되고, 다음번엔 아유 의미 없다, 만나지 말자, 이러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 정도로 무의미하고 피곤한 게 맞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 우울증 수치가 이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면 어릴 때 사람 못 받고 많이 혼나고 자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요. 종종 나는 진짜 사랑 많이 받았고 우리 부모님 진짜 좋으신 분들인데 저는 왜 그러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변덕스럽게 감정적으로 막 비합리적인 이유로 혼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아예 훈육하지 말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인 부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아이의 비위만 맞춰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식으로 거의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게 됐죠. 그렇게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자란 아이, 규율과 통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이렇게 집처럼 나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친구도 없고 그런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줘야 할 관심을 저 애한테도 주지? 왜 나랑만 친해야 되는데 저 애랑도 친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어렵죠. 게다가 부모가 이렇게 허용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과잉보호를 했다면 어떨까요? 과잉보호는 말 그대로 과하게 보호한 거예요.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걸 과잉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옷 다 골라 놔주고 숟가락 젓가락 다 놔주고 밥 먹고 밥그릇 다 치워주고 씻어라, 양치해라, 학원 갈 시간이다, 일일이 할 일과 스케줄 알람처럼 다 말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시리얼 말아주고,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그 애한테 대신 전화해가지고 사과 다 시켜주고 화해시켜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역시나 똑같죠. 부모가 알바를 못하게 할 확률이 높고, 혹시나 애가 너무 원해서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장님한테 부모가 대신 전화해주고, 대학교 교학과나 교수님께도 일일이 전화해주고, 병원 진료도 일일이 다 같이 가지고, 어른으로서 혼자 해야 할 것들을 계속 같이 해줍니다. 언제까지 그럴까? 계속 그래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이불 하나, 그릇 세트 하나하나 엄마랑 다 상의해서 살림 결정하고요. 그러다가 애를 낳으면 어떨까? 똑같아. 그 애도 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키웁니다. 제가 엄청 불안했던 엄마를 상담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엄마랑 결정하더라고요. 저랑 상담받는 것도 중도 하차했는데, 왜냐면 엄마가 그만하라 했거든. 이러면 내가 성취해 본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뭘 결정해야 될 때 늘 부모 뒤로 숨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고 부모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게 편하죠. 그러면 나는 실수하는 것도 없어. 엄마가 실수한 거지 내가 실수한 거 아니거든. 우리 엄마 판단이 내 판단보다 더 옳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 난 뭐 손해볼 거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청년들 중에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립이 안 됩니다. 자립이 안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자존감이 낮고 두려움이 크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퇴사를 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하죠. 왜 약하죠? 부딪혀 본 적이 없고 어차피 퇴사해도 숨을 데가 있으니까. 이 백수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요즘. 캥거루처럼 부모님의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나에게도 뛰어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지만 굳이 뛸 필요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그냥 엄마 주머니가 편하니까. 하지만 그 편함 뒤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열등감, 자괴감, 죄책감, 불안감 들끓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질 겁니다. 당장은 편하지. 근데 조금만 지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혹시 직장 생활은 뭐 그런 대로 버틴다고 해도 대인관계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과잉보호로 산 사람은 대체로 자아가 없거든요. 내 뜻이
받고 정해준 대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대인관계는 내가 맺는 거고 직장 생활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나 대신 친구 사귀어주지 못하고 나 대신 연애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관계는 건강하게 형성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안 돼요. 아니, 관계를 맺는 주체가 나잖아요. 어떻게 내가 없이 너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체가 없는데 객체가 있냐고. 이제라도 주체를 찾아야 객체를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즉, 나를 찾고 나로 살아야 너를 만나서 정상적 관계를 맺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체는 쏙 빠져버리고, 즉 나는 없고 내가 누군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껍데기만 갈고 닦으면서 학교는 어디 나왔어, 연봉은 얼마 받아, 몸매는 어떻고, 이런 껍데기만 갈고 닦아서 네 대인관계를 맺으면 그게 진실할까요? 그런 건 얼마나 갈까요? 그 뒤에 밀려오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의미도 없고, 아, 이럴 거면 뭐하러 살지 싶을걸요?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방에 숨어버렸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무서우니까, 허무하니까. 사회로 나왔어도 자꾸 연기만 하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 뭔지 모르고 나로는 못 살겠으니까 잘 사는 척, 다 가진 척, 여유 있는 척 연기하면서 행여나 남에게 내 어떤 불안이나 약점이 들킬까 가면 써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매사 긴장하면서 그렇게 실컷 기가 빨리는 관계를 맺고 집에 돌아와서 녹초가 되고 다음번에는 아유 의미 없다 만나지 말자 이러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 정도로 무의미하고 피곤한 게 맞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 우울증 수치가 이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의 뱃사공은 나예요. 사공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공이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내 지인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강요하더라도 나는 나를 지키세요. 내 배를 지키세요. 난 그냥 나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누구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결정 못하고 행동 못하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실패할까 봐, 빠른 길을 괜히 돌아서 갈까 봐, 그거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아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자기 감정도 물어봐요. 부모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너 지금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그때 괜찮다니까요. 아니, 내 감정은 내 거고 내 마음도 내 거예요. 누구한테 허락받고 느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고요. 선택하고 싶은 걸 그대로 선택하세요. 그에 따른 실패나 실수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는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넘어지면서 걷는 게 당연한 건데 넘어지는 게 싫어서 걷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가장 최악의 실패 아니겠어요? 남이사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씩 차곡차곡 나를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면서요. 막상 나와서 하나하나 부딪혀보면 무서움이 사라지고 살만해요. 나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작은 성취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확신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인관계도 훨씬 여유 있어집니다. 겉모습과 조건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진짜 나를, 내 속을, 내 자아를 이렇게 채워나가기 위해서 감정부터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에 따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자녀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그 꼴을 그냥 보세요. 그거 못 봐서 자꾸 해주는 거잖아요.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근데 그거 엄연히 따지면 못 믿는 거예요. 자녀를 믿고 그냥 두세요. 관망하는 태도가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요.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는 거예요. 대신해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